내 혼자만 똑똑해지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낚싯질을 한번 해봅시다. 똑똑똑!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고 재미있는 온라인 학습을 하고 있는 택배 교사 정선우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만드는 사회 시간 준비되셨나요? 우리 주변 세상을 눈 크게 뜨고 살펴봅시다. 처음 보는 것들이 있으면 물음표를 띄고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다양한 현상을 우리 삶과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혹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봅시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국토의 인문환경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사회교과서 64쪽에서 66쪽, 사회과부도 60쪽을 참고해주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탐구 능력을 길러보겠습니다. 아자아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사탕은 까먹어도 지난 시간에 배운 건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연령별 인구를 살펴보았는데요. 유소년층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이를 세 글자로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이 현상을 고령화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대구광역시에 살고 있는데요. 선생님 할머님이 계신 곳은 바로 경상북도 상주입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와 가까이 있죠. 경상북도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번 주말에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산인 앞산에 등산을 했는데요. 앞산에 올라가서 야경을 찍었어요. 와, 굉장히 많은 아파트들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선생님이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등산을 선생님 아버지가 같이 했는데요. 그런데 맨날 대구에서 이런 야경을 보다가 상주에 이런 전경을 보니까 선생님이 좀 깜짝 놀랐어요. 대구의 모습과는 조금 많이 다르네요.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상주가 더 넓은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선생님이 궁금해서 대구광역시와 상주시의 면적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구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먼저 면적은 대구는 885제곱킬로미터이고 상주시는 1254제곱킬로미터였습니다. 상주가 무려 40% 이상 넓은 면적을 자랑하지요. 이번에는 인구를 한번 검색해 보았는데요. 짜잔! 상주시의 인구는 9만 명이고요. 대구의 인구는 무려 243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9만 명과 243만 명은 몇 배 차인가요? 네, 27배나 차이가 나지요. 와, 면적은 상주시가 더 훨씬 넓은데 인구 수는 대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또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Why? 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정도가 다를까요? 선생님의 물음에 한번 가설을 여러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설이라는 말은 잊으면 안 됩니다. 까먹으면 안 돼요. 임시 가짜의 말씀 설자로서 어떠한 물음, 어떠한 궁금증에 대하여 내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임시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측한 원인이나 이유를 말합니다. 왜 지역에 따라서
사람들이 사는 정도가 다를까요? 한번 가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영상을 일시 정지하고 여러분만의 해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설을 세우고 난 뒤에 우리 함께 또 한번 탐구해 봅시다. 네, 여러분만의 나름의 가설을 한번 세워보았나요? 이번 시간은 우리나라 인구 분포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오늘의 핵심 단어입니다. 첫 번째, 인구 분포. 인구 분포는 인구 더하기 나눌 분, 그리고 퍼지다 포라는 뜻으로 인구가 나누어서 퍼져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사람들이 어디에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리고 살고 있는지를 나타낸 것인데요. 어디에 라는 말은 바로 장소지요. 얼마나 라는 말은 수입니다. 두 번째 핵심 단어는 인구 밀도인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인구 더하기 빽빽할 밀, 그리고 정도를 나타낼 때 도자입니다. 이건 쉽죠? 인구의 밀집 정도를 말하는데요. 인구가 얼마나 많이 모여 사는지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인구 밀도입니다. 이것은 약속한 단위가 있어요. 일정한 넓이 안에 거주하는 인구인데요. 바로 1제곱킬로미터 안에 몇 명이 살고 있는지를 인구 밀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로 세로가 각각 1km입니다. 이 안에 왼쪽과 오른쪽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수가 다르죠? 여러분, 왼쪽 붉은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노란색 오른쪽 지역이 인구 밀도가 높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바로 왼쪽이 같은 크기의 같은 넓이의 지역이지만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죠. 이 경우를 인구 밀도가 높다, 오른쪽의 경우를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다라고 합니다. 이는 상대적인 기준인 거 기억하세요. 첫 번째 활동은 탐색 및 입증하기입니다. 무엇을 보고 탐색을 할 거냐면 바로 이런 인구 밀도를 나타내는 지도를 볼 건데요. 여기서 또 가장 먼저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일까요? 짜잔짠짠짠짠짠. 여러분 발견했습니까? 바로 이 범례 부분인데요. 지도를 볼 때는 항상 이 범례 부분을 먼저 봐주셔야 이 지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인구 밀도에 대한 범례인데요. 단위수는 앞서 선생님이 안내해 드렸듯이 제곱킬로미터당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고요. 인구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붉은색을 띠고 있고, 인구 밀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옅은 하얀색을 띠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1966년 인구 분포표에서 어떤 지역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을까요? 바로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서쪽, 남쪽 지역이 동쪽 그리고 가운데 부분보다 더 붉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이 인구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한번 선생님이 그대로 옮겨 붙여보겠습니다. 짠! 네, 여러분, 이 지역 어떤 지역이에요? 바로 육지 높이를 보니까 녹색이지요. 지대가 높은 부분은 갈색, 낮은 부분은 녹색이었는데요. 우리나라 서쪽과 남쪽 부분은 녹색이 줄을 이루고 있네요. 이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은 어떤 지역일까요? 다음, 인구 밀도가 적은 부분은 대부분 동쪽과 중부 지역에 분포해 있는데요. 이제부터 한번 옮겨볼게요. 어떤 지형인지 지형도로 옮겨보겠습니다. 짜잔짠짠짠. 육지 높이를 참고하니 이 부분은
이미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이 보이네요. 그죠? 이 부분은 갈색으로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각각 어떤 지역일까요? 바로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은 평야가 많은 지역이네요. 여러분, 평야가 많으면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죠? 바로 벼농사를 많이 지을 수가 있습니다. 벼농사를 많이 짓는다는 것은 식량이 풍족하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겠네요. 동쪽 지역은 산지가 많기 때문에 평야가 적겠죠. 평야가 적다는 말은 어떤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서쪽과 남쪽에 비해서 벼농사가 활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식량이 상대적으로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나요? 1960년대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나라 서남의 평야 지역에서는 논농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에이 선생님, 요새가 어떤 시대인데 거짓말 아니에요? 여러분도 점점 선생님을 닮아서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사회에는 여러분 의심 궁금한 점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말 안 믿을까봐 선생님이 미리 구글어스를 한번 살펴봤어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죠. 그런데 옅은 녹색 부분이 아마 보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전 단원에서 우리나라 여러 지형을 살펴봤을 때 이미 많은 지역에 이곳을 관찰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보이나요? 이 블럭블럭? 이것이 다 뭐예요? 쌀을 생산하는 벼농사, 논농사 지역이지요. 이런 부분이 쭉 이어지는데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구글어스 영상은 지금 보여드릴 수 없고 선생님 우측 상단에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궁금한 친구들은 이 링크를 통해서 선생님과 함께 서남의 지역 여행을 떠납시다. 알겠죠? 이와 같은 조건은 자연적인 조건, 그리고 이미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조건이기 때문에 바로 지형, 기후 같은 자연적인 조건이 우리 인구 밀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